2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9명은 구조됐습니다. 중부 내륙철도 2단계 충주 문경 구간의 열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문경역 개통의 의미와 지역민의 반응을 짚어봤습니다.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주에서는 캠페인 첫날 1억 6,4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요. 연기를 마신 일부 주민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건 2일 오전 9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15층이었습니다. 주민이 부탄가스를 켜고 음식을 조리하다 잠깐 쉬면서 잠이 들었는데 큰 불로 이어진 겁니다. 불길과 연기가 위로 치솟으며 위층까지 그을렀고 깨진 유리 파편들은 아파트 단지에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비상벨에 놀란 주민들은 다급하게 대피해 안타까운 시선으로 불 끄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연기가 많이 자욱했고 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창문 잔여물이 막 떨어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에서 배운 것처럼 입을 수건으로 막고 빨리 대피를 해야겠다. 경보도 울리고 그래서 그 경보 지시에 따라 입을 막고 빨리 계단으로 비상구로 대피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곧이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큰 불은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슴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11시 30분 현재 이번 사고로 30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상자는 거의 비응급으로 추정됩니다. 30명 중에서는 총 9명을 구조하였으며 모두 경상으로 필요한 응급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병원 이송자는 없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늦은 대피 방송으로 위험이 커질 수 있었다며 아파트 관리실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엄청 커질 때까지 뭐 대피하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엄마가 빨리 대피를 하라고 지금 불이 너무 커졌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내려오셨대요. 또 화재 경보가 울리다 중단되고 다시 울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화재 경보기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중부 내륙철도 2단계 충주 문경 구간 열차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문경을 고속철도로 이으면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경역 개통의 의미와 지역민의 반응을 서희동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0분에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을 출발한 KTX 2형 열차가 오전 10시 24분 문경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운행 3일 전 모든 좌석이 매진됐고 중간 정차역에서 하차한 이들을 제외한 총 318명이 고속철도를 타고 처음으로 문경을 찾았습니다. 버스하고 그냥 자가용으로 다녔는데 이렇게 문경까지 기차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요. 지루하지 않고 금방 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이거 타고 다녀야죠. 당일 코스도 되니까 이제는. 하루 왕복 8편 운행하는 중부 내륙철도 2단계 문경역이 개통되면서 경기도 이천역은 54분, 신분당선과 경강선의 환승역인 판교역은 1시간 30분대로 연결됐습니다. 판교와 문경 구간이 시외버스로는 3시간, 승용차로도 2시간 넘게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겁니다. 대중교통만으로도 수도권과 문경을 빠르고 편하게 오갈 수 있어 문경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새롭게 가미가 되고 활성화되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문경이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통을 맞으면서 가슴이 뿌듯하고, 문경역이 개통됨으로써 문경으로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의 우리 문경읍의 관광 사업에 큰 기여를 하겠다. 저희들도 어민으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시민들은 수도권의 의료와 문화 인프라 등을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경시에 정착하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경역이 개통됨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원이나 물론 인력이 유출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경시 의회에서는 문경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 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역이 포함된 중부 내륙선은 오는 2030년 수서 광주선을 비롯해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와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8억 원인데요. 첫날 모금액이 1억 6,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이웃사랑 실천에 사랑의 온기가 모이길 기대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문화관 1918 광장에서 열린 경주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동협 경주시 의회 의장, 김재훈 경주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장과 봉사단원, 기부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주 사랑의 온도탑 주제는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주를 가치 있게로 모금 목표액은 8억 원입니다. 영도에서 시작해 모금액의 1%인 8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나원산업 8천만 원, 현대강업 2천만 원,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1천만 원 등 캠페인 첫날 1억 6,5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역사에서 받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열매에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의 열매는 또 어려운 이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10억 3천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127도를 달성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올해도 이웃사랑의 온기를 모아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정성껏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추운 겨울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모자 가장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훈훈한 경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주 사랑의 온도탑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추운 겨울이 더욱 혹독하기만 한데요.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안동시청 토목동호회 회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 봉사자들이 연탄을 하나하나 손으로 나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대문을 지나 차곡차곡 쌓아 올린 연탄.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저희가 연탄 봉사 활동한 지는 한 4, 5년 좀 됐고요. 매해 저희 해에서 한 3,000장 내외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공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보람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아무래도 연탄을 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하여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동시청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토우회 회원 40여 명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회원 가족들과 지역구 시의원도 동참해 연탄을 나르는 등 용상동 일원 8가구에 연탄 2,300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역구 용상동에 8가구에 이렇게 봉사해 주니 더더욱더 많이 주고 오늘 저 역시도 연탄 봉사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또 우리 토목지 일도 많은데 안동시에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 스스로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13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쳐온 토우회. 몸도 마음도 차가워지는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경북 도의원들이 소방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논에 불을 지른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뉴스도 살펴봅니다. 이어서 대구시가 위법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했다는 소식과 법원이 장기간 간병하던 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네, 경북도 의원들이 소방의 화재 진화 능력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네, 지난달 18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상주소방서에 논두렁에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펌프차가 신고 8분 만에 출동, 20여 초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보니 이 불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유로 지른 거였습니다. 도의원들은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에게 잘했다며 칭찬하고 악수까지 하고 현장을 떠난 걸로 전해집니다. 의원들은 경북소방대가 소방 출동 시간이 늦고 그 중에서도 상주소방서가 하위권이라는 이유로 이를 점검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주장하는데요. 소방공무원 노조는 의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볼모로 갑질을 저질렀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해 4월 제정된 신공항 특별법을 수정하는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개정을 앞두고 있죠. 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임위원회 통과가 된 이상 큰 무리 없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애초 개정안에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함께 담았던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조항은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지방채 과다 발행으로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되면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네, 대구시가 위법하게 정보를 비공개해서 언론사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시가 판결에 불복했다고요. 네, 법원이 대구시의 불법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 때문에 언론사 기자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배상하라고 한 판결에 대구시가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7일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 이틀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서 대구시가 승산 없는 싸움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구시가 항소 가능성을 내비치자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웃을 품는 이품 봉사단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봉사단 회원 30여 명이 모여 배추 4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고 포장 작업을 한 뒤 서후면과 와룡면 경로당 등 비인가시설 4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설립한 이품 봉사단은 도배, 전기공사, 지붕수리 등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